2025년 9월은 닭띠에게 있어 자신의 본질을 마주하게 되는 달입니다. 양력 9월은 음력으로 오류월, 즉 달의 기운이 또 한 번 강해지는 시기이며 자기 반영의 시간이자 운명의 전환점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 자극보다 내부 변화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결심이 이후 삶을 이끌어 나갈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1993년생 개요생에게 2025년 9월은 삶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현실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직업 및 사업운에서 조직에 속해 있는 경우 이번 달은 상사나 팀원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중심에 서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평소 조용하고 묵묵하게 일하던 사람도 자신의 의견을 표출해야 하는 기회가 찾아오며 프로젝트나 회의에서 리더십이 요구되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소 감정을 억눌렀던 경우 작은 마찰로 인해 쌓였던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수를 만회할 기회도 있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감정적 대처보다는 전략적인 태도와 계획성이 있어야 결과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9월은 정보 수집과 자기정리, 이력서 정비, 자기개발의 시기로 적합하고 실제 이직은 10월 이후나 연말에 시도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번 달은 새로운 시장 진출이나 홍보 전략보다는 기존 고객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필요하게 넓힌 영역을 정리하거나 비효율적인 계약을 정비하는 시기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확장이나 큰 투자보다는 기존 흐름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차분히 개선하는 달입니다. 디자인, 예술, 콘텐츠 업종에서는 자기만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협업 제안이나 콜라보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기회를 잘 파악해 활용하길 바랍니다. 금전운은 스스로의 재정 상태를 돌아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되나 프리랜서, 계약직, 자영업자의 경우 이번 달은 수입의 변동폭이 클 수 있으므로 지출 관리가 필수입니다. 현실적인 소비가 많아지는 달이므로 꼭 필요한 지출인지 대체 가능하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에 있어서는 누군가의 말보다는 본인의 공부와 판단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결과를 보려 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짜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영향을 주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번 달은 특히 눈의 피로, 안구건조, 소화불량, 속쓰림, 불면증 또는 자주 깨는 수면 패턴, 두통, 어깨 결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달보다 외부 활동이나 야근, 음주, 약속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생활 리듬을 지키지 않으면 몸의 리듬이 무너지고 피로가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많은 사람은 매일 일정 시간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정해보는 것이 건강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연애와 인간관계에서 이번 달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조율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현재 연애 중인 분들은 사소한 말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감정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되 상대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주는 대화 방식이 중요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이라면 이번 달은 현실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약속 등은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대화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은 있을 수 있지만 깊게 연결되기는 어려운 흐름입니다. 특히 첫인상은 좋지만 성향이나 가치관 차이로 인해 진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만남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을 가꾸고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부릅니다.
1981년생 신유생은 2025년 9월을 맞이하며 정체된 삶의 흐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9월의 기운은 신유생에게 전문성, 평소의 업무 태도, 조직 내 입지를 직접적으로 비춰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쌓아온 이미지와 신뢰가 평가받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업무량 자체는 많아지지 않지만 중요한 프로젝트나 결정에 당신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전 달에는 조직 내부의 문제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이 많았다면 이번 달은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감 있는 흐름으로 이동합니다. 상사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경우라면 승진, 포지션 이동, 보너스와 같은 좋은 결과가 뒤따를 수 있으며 반대로 그동안의 성실성이 부족했다면 보이지 않는 압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중요한 회의, 제안서 작성, 거래처 미팅 등은 10월 둘째 주 이후가 더욱 좋은 흐름이며 그 이전에는 준비와 점검을 철저히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거나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라면 이번 달은 기존의 고객과 관계를 다지고 서비스 품질을 재정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경쟁사 또는 동종업계의 빠른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영역에서 깊이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나 정산 문제는 꼼꼼히 확인하고 협력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서류로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전 달보다 일정은 늘어나고 책임도 커지지만 그만큼 평가받고 인정받는 흐름도 함께 커지는 시기입니다. 9월의 금전 흐름에서 수입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지출은 통제하지 않으면 증가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사적인 소비보다는 사회적 또는 업무적 지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즉흥적 소비보다는 중장기 계획에 기반한 예산 배분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 또는 재테크에 있어서는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유리한 시점입니다. 이전 달보다 금전의 흐름은 분산되며 소비 성향이 늘어나기 쉬운 시기이므로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9월의 건강운은 정신적 피로와 육체적 피로가 동시에 축적되는 구조로 나타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업무나 사회적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스스로를 케어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목과 어깨 통증, 두통, 눈의 피로, 위장 장애, 수면 부족으로 인한 만성 피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스트레칭과 가벼운 체조를 통해 순환을 돕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 달에는 정신적 피로가 컸다면 이번 9월은 몸의 경고를 받게 되는 시기이므로 버틸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회복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연애운에서 감정 조절과 소통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연인과의 사이에서 서로의 생활 리듬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맞추거나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시기엔 연애를 밀어붙이기보다 잠시 한 발 물러서는 여유가 더 큰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혼자인 경우 가정 내에서는 가사 분담, 자녀 교육 문제, 부모님 문제 등 현실적인 이슈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가치관 충돌이 나타나기 쉬운 달로 대화를 통한 소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달은 감정적인 논쟁보다는 함께 산책하거나 차 한잔 하면서 천천히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스스로 감정의 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외로운데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상태로 기회는 있으나 결과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결과를 급하게 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음을 여는 것이 좋습니다. 1969년생 기우생에게 이번 2025년 9월은 삶의 방향성과 관계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시기입니다.
직업 및 사업운은 현재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이번 달은 평소 보여주지 않았던 리더십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상사의 부재나 동료의 실책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중심적인 역할을 떠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본인의 증가가 드러납니다. 다만 너무 나서거나 감정을 드러내면 오히려 오해를 샀거나 기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조직 전체를 위한 판단이 중요하며 사적인 감정은 내려놓고 냉정한 조율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직무 변경을 고려 중이라면 이번 다른 정보를 수집하고 조율하는 단계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변화는 다음 달 이후로 미루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무리한 전환은 생각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번 달은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가 가장 큰 과제가 됩니다. 신규 고객 유입은 다소 정체되어 있으나 기존 고객의 충성도 유지와 서비스 품질이 일관성이 수익을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경쟁사에서의 가격 인하나 유사 서비스 런칭 등의 자극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강점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한 직원 관리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직원과의 소통이나 동기부여를 위한 대화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기술 기반이나 지식 기반 업종에 있다면 특정 기술이나 노하우의 보호 또는 컨텐츠의 정리, 표준화 작업이 요구됩니다. 이번 달 금전 흐름은 수입은 고르게 유지되지만 지출이 순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대부분 본인보다 가족과 관련된 비용에서 발생합니다. 자녀 교육비, 부모님의 건강 관련 비용, 예상치 못한 경조사 등이 겹칠 수 있으며 특히 지인의 부탁이나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고도 감정 상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선을 명확히 정하고 돕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편 투자에 있어서는 갑작스러운 정보에 흔들려 단기 수익을 노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번 달은 장기적인 시야로 재무 구조를 조정하고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이전 달인 8월에는 외부 지출이 통제되었다면 9월은 본의 아니게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소비 패턴을 단순화하고 예산 계획을 세워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만성적인 피로와 반복적인 소화기 문제, 그리고 호흡기 피부 관련 증상이 주의 대상입니다. 특히 1969년생은 한 번 무리하면 회복이 더디므로 이번 달은 충분한 수면과 가벼운 유산소 운동, 소화가 쉬운 음식 위주의 식단이 핵심이 됩니다. 아침 기상 시 피로감, 눈 주변의 피로, 가슴 두근거림, 속 더부룩함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이는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고 이는 가족이나 동료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루틴, 저녁 늦은 식사 피하기,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등 기본적인 생활 패턴 개선만으로도 상태가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달보다 신체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 시기이며 소화력 저하나 근육통, 허리 통증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연애운은 감정의 흐름이 예민하게 작용하는 시기로 부부관계나 가까운 가족, 오랜 친구와의 대화 중 의도치 않은 오해나 감정 충돌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기혼자라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너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일정이 바빠서 대화 시간이 줄었다면 짧은 산책이나 차 한 잔의 여유만으로도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갈등도 예상되는데 이는 대부분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 충돌이 원인이므로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공감하고 들어주는 태도가 훨씬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만남의 기회는 있으나 자기 기준이 너무 높아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자기 정리를 먼저 한 후 만남을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전 달에는 인간관계에 피로감이 있었다면 이번 9월은 그 관계를 회복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선택과 집중, 즉 꼭 필요한 인연은 더 깊이 있게, 불필요한 인연은 정리할 줄 아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1957년 정유생은 올해 전반적으로 대외적인 활동보다 내면적 안정에 집중하는 운의 흐름 속에 있으며
9월은 특히 자기 정리와 마음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직업과 사업운은 현역에서 물러났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여전히 활동 중이신 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와 명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이번 9월은 외부 확장보다는 내부 점검과 정리, 마무리에 유리한 시기입니다. 즉, 기존의 사업 구조를 다시 정비하거나 경력 단절 후 재진입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주변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겐 직원이나 파트너의 관리 문제, 정산이나 세무 등의 실무적 이슈, 그리고 자금 회전의 속도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정확한 문서화와 객관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교육, 상담, 자문 역할로 활동 중이신 분이라면 이번 달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수강생이나 후배와의 관계에서 말이 오해로 비화될 수 있으니 언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전 달과 비교하면 8월은 외부 자극이나 불편한 인간관계로 인해 심리적으로 피로한 달이었고 이번 9월은 어느 정도 균형을 찾고자 하는 시기로 전환됩니다. 다만 결단이나 선택은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금전운에서 이번 달은 큰 수익보다 지출 관리가 핵심입니다. 정기적인 고정 지출 외에도 예상하지 못한 가족 관련 비용, 특히 자녀 문제, 자녀의 결혼 준비나 사업 지원 요청 등으로 금전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건강검진, 보험료 납입, 경조사 관련 지출이 한꺼번에 겹칠 수 있어 심리적으로도 압박이 생기기 쉬운 시기입니다. 자산을 운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달은 매매나 이동보다 보유와 관찰을 우선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부동산 관련 계약은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임대 수익이나 이자 수입 등 정기적인 수입 흐름이 있는 분들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다만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무리한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대출 보증이나 이름을 빌려주는 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전 달인 8월보다 금전 스트레스는 줄지만 대신에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재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달입니다. 이번 달의 건강은 누적된 피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기온 변화에 대한 면역력 저하가 발생하기 쉬우며 특히 호흡기 계통, 혈압, 관절통이 도질 수 있는 달입니다. 정유년생에게 이번 달은 과로로 인한 뒤탈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식욕 이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 고지혈증, 당 수치 불안정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혈압이나 혈당 체크는 정기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소화기 문제, 이명, 수면장애, 우울감도 동반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가벼운 운동이나 규칙적인 일상 유지를 통해 기운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달보다 체력은 조금 더 회복될 수 있으나 정신적인 피로는 여전하므로 무리한 일정은 금물입니다. 연애운 및 가족운에서 부부 사이의 정은 깊지만 대화의 시간은 줄어드는 흐름으로 갈 수 있으므로 이번 달은 의식적인 교류와 배려의 표현이 더욱 중요합니다. 기혼자라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감정보다 생활의 실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번 달은 함께하는 식사, 짧은 여행, 공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동호회나 교회, 종교,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이나 친구를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달에는 감정 기복이나 피로감으로 인해 관계 형성이 어려웠다면 이번 9월은 보다 안정되고 유연한 대인관계의 흐름이 들어오므로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